한 환자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왼쪽 몸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죠. 왼팔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왼손을 들어보시겠어요? 환자는 대답합니다.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왼손은 침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죠. 의사가 다시 말합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러자 환자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방금 들었잖아요. 선생님이 안 보신 거겠죠? 이 환자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꾀병도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왼손이 움직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체 그의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작화증. 뇌가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를 그럴듯한 이야기로 채워넣는 현상입니다. 뇌는 손이 마비됐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손이 움직였다는 거짓 이야기를 지어내 믿어버립니다. 문제는 이게 병든 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정상인 여러분의 뇌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충격적인 방식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질 볼트 테일러, 하버드대에서 뇌를 연구하던 신경과학자입니다. 1996년 어느 아침, 그녀는 좌뇌에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겪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빠졌겠지만 그녀는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좌뇌가 한 기능씩 꺼져가는 그 과정을 안에서 똑똑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좌뇌가 멈추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들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용해진 겁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평생 그녀를 따라다니던 그 모든 자기 설명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 목소리는 내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나라고 믿어온 그 목소리,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나를 설명하고 평가하던 그 목소리는 사실 좌뇌라는 기관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8년에 걸쳐 좌뇌를 회복하면서 이 사실을 과학으로 정리합니다. 좌뇌는 진실을 보여주는 창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기계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우리를 속입니다. 좌뇌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실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뇌를 좌우로 연결하는 다리가 끊어진 환자가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가 서로 대화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연구진이 이 환자의 우뇌에만 걸어가라는 지시를 보여줍니다. 환자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연구진이 묻습니다. 왜 일어나셨어요? 말하는 능력은 좌뇌에 있습니다. 그리고 좌뇌는 방금 그 지시를 보지 못했죠. 즉, 좌뇌는 자기가 왜 일어났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면 모르겠다 라고 답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환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 좀 마시려고요. 좌뇌는 진실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대신 그럴듯한 이유를 즉석에서 지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어낸 그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더 놀라운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진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생긴 스타킹 4켤레를 늘어놓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맨 오른쪽을 골랐습니다. 왜 맨 오른쪽이었을까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왜 그걸 골랐냐고 묻자 아무도 오른쪽에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감이 더 부드러워서요. 색이 더 고와서요. 전부
똑같은 스타킹이었는데 말입니다. 연구진이 진짜의 이유를 알려주자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고 끝까지 믿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좌뇌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좌뇌는 진실을 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좌뇌는 이야기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앞뒤가 맞는 그럴듯한 설명을 끊임없이 지어내서 우리가 스스로를 일관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 공장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는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제 처음 그 환자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이 마비됐는데 움직였다고 믿는 그 환자와 우리는 정말 다를까요? 여러분의 좌뇌도 매일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의심 없이 믿습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나는 이미 늦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나는 원래 작심삼일인 사람이다. 나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 이 문장들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테일러의 뇌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좌뇌가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써온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운동을 못하는 진짜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좌뇌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좌뇌가 더 준비해야 해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행동이 줄어드는 이유도 같습니다. 좌뇌는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그렇게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동안 몸은 점점 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생각은 행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행동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이 덫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발견했습니다. 좌뇌의 이야기가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명상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무언가에 깊이 몰입할 때, 그리고 몸을 움직일 때, 달릴 때 우리는 나는 실패자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달릴 뿐이죠. 호흡과 발소리만 남고 머릿속 목소리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운동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진짜 이유입니다.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일이기 이전에 좌뇌의 끝없는 이야기를 잠시 꺼주는 일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야기가 아닌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좌뇌가 하는 말, 즉 생각을 믿지 말고 관찰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문장을 한번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의 좌뇌가 지금 못한다고 말하고 있네. 사소한 차이 같은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힘을 만들어냅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 틈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따를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이유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생산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걷고 이유 없이 달리고 이유 없이 정리합니다. 좌뇌는 모든 행동에 이유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떼어내고 그냥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지죠. 인간은 원래 이유를 갖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존재였으니까요. 테일러는 좌뇌가 꺼진 그 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머릿속의 모든 이야기가 멈추자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느꼈다. 과거의 실패도, 나이도,
직업도, 지금까지의 나에 관한 모든 설명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녀는 오히려 완전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믿고 있는 그 이야기, 나는 늦었다, 나는 평범하다. 그건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좌뇌가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써온 익숙한 이야기일 뿐일까요?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하나의 이야기를 써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펜은 여전히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딛는 한 걸음이 다음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떤 선택이든 내릴 수 있습니다. 러너사이였습니다.